안녕하십니까. 불사조 유튜브 대표 이정복입니다. 자, 9월 23일 토요일입니다. 불사조 토요일 영상은 금요일 밤 그리고 토요일까지 준비해서 올려드리는 영상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 좋아요, 엄지 그리고 알람 설정과 댓글까지 꼭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새 투자하시기 정말 힘드실 거예요. 오늘 오프닝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요새 시장, 미국도 조정이 계속 나오고 있고, 미국이 한번 떨어질 때는 됐다는 것을 모든 분들이 알고 계셨고, 또 막상 떨어지면 또 속상하고, 또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겠고, 이러다가 오르지 못한 내 종목은 또 떨어지는 게 아닐까 걱정이 되실 거예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의 FOMC 금리 동결은 있었지만 내년 점도표에 대해서 조금 변동이 있으면서 고금리가 조금 더 이어지게 된다면 아무래도 좀 더 문제가 있지 않을까, 또 증시가 한번 크게 폭락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8월, 9월 영상을 많이 올려드렸을 때 미국은 그냥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자, 또 우리나라도 조금 더 코스피 2500 깰 수 있고 코스닥 800 초반까지도 올 수 있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지? 왜 이렇게 거래량이 없지? 최근에 증시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줄어서 많은 분들이 거래를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어요. 우리 20년 만에 굉장히 이상한 시장을 저도 지금 경험하고 있거든요. 올 한 7월만 하더라도 우리가 2차 전지 올라가는 거 알고 있었고 많은 종목들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런데 10개 중에 하나도 안 오르는데 증시는 2% 오르고 10개 중에 9개는 막 떨어지고, 또 그렇게 떨어진 종목들 중에 바닥을 잡은 제약바이오, 또 낙폭과대 종목들, 화장품주는 또 한 번 오르고 했지만 대다수 종목들이 아직까지는 횡보 또는 아직까지 상승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 뭐지? 작년에는 하도 많이 떨어져서 걱정이었는데 또 작년에 힘들었던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 현대차부터 해서 2차 전지 많이 올라왔어요. 최근에 철강주도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데 이렇게 기회가 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꿈이 있는 주식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또 지금 현재는 포스코 홀딩스가 내 인생 주식이다. 앞으로 내가 5년, 10년 투자할 거야. 또 2년 전에는 삼성전자가 그런 주식이었고 현대차가 그런 주식이었어요. 그리고 또 LG전자가 LG전자 같은 종목도 있고, 또 대형주 안에서도 그런 종목들이 정말 많죠? 그런데 우리가 장기 투자라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한 15년 떨어지고 급등했던 종목, 부산에너빌리티,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원전주, 또 이렇게 굉장히 최근엔 조선주가 한 15년 만에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호황기 때 내가 실적을 보고 투자를 했는데 본의 아니게 굉장히 오랫동안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내가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한결같이 이겨내기에는 정말 힘들고, 그 사이에 실질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없어지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것은 운도 따라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 주식을 한 2년 정도 투자하신 분들은 이렇게 쭉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중간중간에 막 2배 오를 때도 있고, 3년 동안 쭉 보면은 한 번씩 2배씩 올라가는 타이밍이 있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이것을 생각해 준다면 우리는 투자하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은 금액을 투자할수록 더 힘든 거예요. 1억을 투자하시는 분보다 10억을 투자하시는 분이 더 힘들고, 10% 떨어지면 우리가 1억이 날아가거든요. 100억을 투자하시는 분은 어떻겠어요? 근데 내가 1000만 원이 전 재산이에요. 10%만 날아가도 100만 원, 내가 이걸로 여행을 갈 걸, 뭘 사 먹을 걸, 이렇게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하나요? 그 대신 사이즈가 높아질수록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최근에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 있어요. 좀 오늘 사서 급등한 종목 안에 다음 주 시원하게 급등할 종목 없나?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시원할 때 매수하면 매도해야 됩니다. 항상 차트 좋을 때 매수하죠. 제가 말씀드렸죠. 2주 전에도 반도체 주식이 오늘 확 떴다. 다음 주에는 반도체 주식 떨어집니다. 제약바이오가 한번 급등 들어가는구나. 차트 좋아. 딱 들어갑니다. 그 다음 날에는 또 제약바이오가 폭락을 해요.
그리고 최근에 AI 종목도 또 몇 종목은 올라가지만 계속 또 폭락하고 최근에 마이너스 30% 수두룩하고 2차 전지는 10개 중에 하나 정도만 좀 버텨주고 나머지는 매일같이 떨어지고 있어요. 뭐 LG화학 같은 기업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에코프로도 조정이 많이 나왔고 또 포스코홀딩스도 그렇고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종목들은 어떻겠어요? 신저가입니다. 반도체 주식은 어떤가요? 물론 많이 오른 반도체 있죠. 삼성전자 조금 버텨줬고, 뭐 이스페타시스 같은 기업들, 뭐 그동안 뭐 이오테크닉스, 뭐 STI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도 올라가긴 했지만 신저가로 내려가는 종목들도 수두룩합니다. 그냥 1억 넣었으면 5천만 원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도 떨어지고 보기도 싫고 이렇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제가 늘상 강조 드리는 바와 같이 하나라도 확실하게 기다려서 수익을 내자. 이런 전략도 괜찮아요. 단타 수급이 몰리게 되면 그날뿐입니다. 그래서 단타를 칠 때는 그날 끝내든지 그 다음날 끝내야 되는데 우리가 수익이 나다가 떨어지면 손절을 못해요. 처음부터 떨어지면 또 손절하고. 근데 손절을 칼같이 하다가도 한 두세 번 손절하고 다시 올라가게 되는 걸 보게 되면 두세 번 손절한 것 때문에 자신감도 떨어지고 기다렸더니 이 종목들은 올라갔었는데 차라리 이번엔 기다리자. 그러면 그 종목은 계속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처음에 원칙이 없어지는 게 또 단타예요. 그래서 단타를 할 때는 원칙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또 너무 의미 없는 금액을 넣게 되면 하루 종일 머리만 쓰고 돈도 못 법니다. 그래서 단타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 유튜브를 꾸준히 시청하시는 분들은 최근 시장을 싹 정리 한번 오늘 해볼 거고 또 우리가 자신 있는 1순위 종목 찾아볼 거고 한 번 좋다고 한 종목이 내일도 좋고 모레도 좋아요. 이거 바닥에서 횡보해서 가지도 않습니다. 안 가면 다행이에요. 폭락 안 하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급등한 종목 사면은 시원한 종목 사서 다음날 마이너스 20% 먹어요. 화장품주 한번 보세요. 한 달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막상 3-4번 올라가서 바닥에서 더블 치면은 그때 딱 사면 한 달 동안 내내 떨어지는 게 주식이에요. 주식은 올라가는 시간이 짧고 내려가는 시간이 굉장히 길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에코프로처럼 연초에 에코프로 BM, 포스코 관련주처럼 매일같이 올라가는 종목은 그야말로 내가 확률이 3%, 5%도 되지 않아요. 보통 주식은 한번 급등하면 내려옵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수익 날 종목 바닥에서 우리가 기다릴 종목은 없나? 내가 정말로 이 종목은 좋은 것 같은데 당체 움직이지 않는다. 정제 마진이 좋아서 뭐 SOL 같은 기업도 있고 뭐 유통기업들, 뭐 금융주, 또 우리가 실적주, 철강주부터 해서 예전에 굉장히 실적이 좋았었는데 도대체 이렇게 떨어졌는데 왜 안 움직이는 거야? 이런 종목들이 너무 널브러져 있어요. 그게 10개 중에 8개니까 자신감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댓글 이벤트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댓글로 분명히 이런 종목 있을 거예요. 누구든지 이 종목만큼은 올라갈 거야. 이거는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나는 떨어지면 더 사면 그만이고 뭐 예를 들어서 갖고 있을 거야. 그런 정도의 자신감이 있어야 되겠죠. 내가 장기 투자한다는 것은 그런 종목들을 한번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그 안에서 괜찮은 종목 있으면 분석을 한번 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 대신 성의껏 써주시고 이유는 적어주세요. 내가 포스코홀딩스다. 이거 내년 5월부터 이제 실적 더 좋아지고 2025년, 30년 리튬 광산까지 해서 또 에코프로다. 그럼 내가 이것 때문에 갖고 있다. 이노베이션이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다, LG전자다, 현대차다, 건설주다, 해운주다, 조선주다 많죠. 그럼 이유라도 간단하게 적으셔서 한번 댓글로 적어주시면 그 안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 종목은 좋은 것 같다 라고 적어주시면 저도 같이 공부를 해서 한번 여기서 소개시켜 드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좋다고 생각하면 남들이 뭐라 하든 말든 씹어버리고 그냥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왜? 지금 당장 안 가면 어떤가요? 좋다고 말씀해 드렸잖아요. 한 달 뒤에 갑자기 급등하면 나는 없는데요. 처음부터 단타로 들어간 게 아니면 떨어져도 흔들리지 않을 종목을 가져가시기 바라면서 오늘 자신있게 스타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구독, 좋아요, 엄지, 댓글, 불사조 영상 너무 좋다. 영상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 또 불사조 검색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영상은 쪼개서 올리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영상을 쪼개가지고 여러 개 올려야 제목도 걸 수 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 뭐 삼성전자 불사조, 현대차 불사조, 뭐 대우건설 불사조, 포스코홀딩스 불사조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면 저는 영상 하나만 올리고 싶거든요. 1시간짜리 영상을 올리더라도. 오늘 주제입니다. 1순위 종목 저평가 세계 1위 대형 호재 나옵니다. 무조건 매수기에. 그렇죠. 저평가 세계 1위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그리고 너무나 저평가 종목 많죠. 심지어 해운주도 요새 운임지수 올라가는데도 세계에서 현금 14조 있는 페노션도 있고 HMM도 있고 페노션도 있고 대한해운도 있고 현대제철 같은 기업 한번 보세요. 현대차 같은 기업 한번 보세요. 포스코홀딩스는 많은 분들이 꿈이 있는 종목이고 에코프로는 올해의 황제주죠. 왜? 꾸준하게 올랐으니까. 그래서 대형 호재 나올 수 있는 종목은 없을까? 우리가 올해 시장은 우리가 그 밸류에이션이 사실 상관이 없어요. 단 망할 수가 있습니다. 망하게 되면 모든 게 끝이에요. 매출이 뭐 5억 미만이라든지 50억 미만. 코스닥은 코스피는 뭐 10년 적자 나도 상관없는데 자본 잠식 아니면 코스닥은 4년, 5년 적자 나면 또 거래 정지될 수 있어요. 환기 종목 될 수 있습니다. 관리 종목 되면 또 문제 될 수 있죠. 이런 거 피해 주시고 그 대신 우리가 부채라든지 이런 부분들 로봇주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장 광산 이쪽 섹터 보면 뭐 매각 관련주 보면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대신 그런 종목들은 많이 투자하기 어렵다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저평가인데 끝없이 내려온 종목 없을까? 그런 종목들 너무 많죠. 심지어 현대차가 지금이야 현대모비스 그렇지만 2년 전에 현대차 현대모비스 조금만 안 좋다고 뭐 하면 단타는 나가 이런 얘기 들었어요. 지금이야 포스코홀딩스로 바뀌었습니다. 삼성전자는 많이 떠났어요. 하지만 삼성전자는 기회가 없는지 또 오늘 주요 종목들 싹 제가 정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정말 대형 호재가 나올 수 있는 심지어 바닥에 있는데 거래 없다가 매각 나오면 어떻게 되죠? 점상세방. 바닥에 있는데 아무 뉴스 없다가 갑자기 로봇 사업 진출, 2차 전지 진출, 뭐 광산 진출 상한가 연속 3방.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호재 나오면 급등할 때 따라 사면 몇 번 오르고 떨어지기 때문에 한 더블 치고 내려오기 때문에 내가 호재가 나올 수 있는 기업이라면 인내심을 갖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떨어진 종목 아니면 자신 있게 가셔야 됩니다. 자, 무조건 매수기에 1순위 종목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좀만 줄일게요. 편집 영상이 아니다 보니까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불사조 유튜브가 많은 분들의 사랑으로 영상도 하나 올려놨거든요. 제가 요번에 라오스 현대차가 요새 그 전기차 시장 진출을 많이 하고 인도네시아 전기차 1위거든요. 진짜 라오스가 보니까 전기차 콜택시 부르면은 로카통에서 콜택시 부르면 10대 중에 7대가 전기차가 옵니다. 정말 신기할 정도예요. 근데 그만큼 전기차 시장이 인도 차이나 반도를 중심으로 크게 성장을 하고 있고 현대차가 점유율이 50%에서 60%, 트럭은 뭐 90%까지 되니까. 그래서 요 영상 꼭 한번 보세요. 제목은 이렇게 잡았어요. 제가 뭐 여행 유튜버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여행 가시는 분들 보시라고 제가 자세하게 탐방 갔던 내용들을 자주 올려드릴 거예요. 라오스 여행 가시면 꼭 방문하세요 하면서 라오스의 현대차, 라오스의 삼성전자, 라오스의 이마트라고 생각하는 기업에 대해서 올려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불사조 멤버십 가입 버튼 있죠? 멤버십을 가입하시면은 매일같이 멘탈을 제가 잡아드리고 왜 기다리고 이거는 무조건 더 사자 하는 종목들을 알려드려요. 그리고 이모티콘 쓸 수 있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소통방송 라이브 매일 하니까 한 번이라도 가입해 보셔라. 한 달 12만 원인데 터무니없는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오랫동안 해보시면 실력이 많이 늘 수 있고 또 많은 걸 배워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단타기법 강의를 제가 진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말씀드릴 테니까 꼭 가입해 보시고 멤버십 가입하실 줄 모르시는 분들만 010-9152-5453으로 문자로 부탁드릴게요. 연락이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문자로 이렇게 주시면 자세하게 또 상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오늘은 키움증권 HTS가 되지 않아요. 키움증권 HTS가 되지 않다 보니까 삼성증권 HTS 조금 어색하실 수 있어요. 그래도 주요 종목들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지금 미국 증시가 최근에 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떨어지는 이유는 너무 명확하죠. 왜 떨어지고 있죠? 연준, 요 기사를 보시면 나와요. 연준 간부들이 잇따라 추가금리 인상을 지지하고 나서서, 그래서, 근데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 대비했을 때 환율이 일본 엔화 이제 우리 거의 900원 정도 됐죠? 10,000원 기준으로.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옛날만 하더라도 엔화가 굉장히 뭐 1200원 됐을 때도 있었는데 900원이고 우리나라 1300원대 넘어가지만 다른 나라 대비했을 때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우리가 달러 보유도 높고 굉장히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미국이 채권 금리가 올리면 채권은 또 떨어지고 있으니까 올 한 해 미국 폭락 우리가 베팅하신 분들은 굉장히 채권에서 손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새로 발행한 게 훨씬 좋기 때문에.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2%까지 내리려면 금리 더 올려야 돼. 근데 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작년 초에 1년 내내 미국은 자동으로 물가 잡힌다 했는데 갑자기 작년 6월부터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와서 위축되면 예전에 1970, 80년대 경험했던 것을 또다시 되풀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세게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지수가 또 많이 떨어지지도 않았고 올랐기 때문에 성장주 위주로. 그래서 생각보다 고금리가 좀 유지될 수 있다. 그러면 고금리가 유지되더라도 우리가 추가 인상의 폭이 제한된다면 금리 인상에 대한 피해 주식은 더 이상 떨어지지 않습니다. 바닥은 낮은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 정도 생각하고 미국 증시 많이 오른 종목들 위주로 내려가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엔 동결이지만 한 번 더 오를 수 있다, 뭐 한두 번 더 오를 수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 유가도 120불에서 60불대 찍고 다시 90불 된 거잖아요. 그럼 CPI도 8, 9%에서 2%대 찍고 그냥 3, 4% 간다. 5% 갈 수도 있겠죠. 다시 내려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용이 어느 정도 꺾이고, 우리가 그런 CPI는 지금 많이 잡히고 있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그 부분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 주가 안 오른 기업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또 우리가 중국이 지금 마치 부동산 폭락해서 망할 것처럼 또 제가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1시간 이상 강의해 드렸었는데 일평균 거래 대금이 5,700억 위안대. 근데 너무 거래량이 없다가 이제 부동산 재고 심리 이제 미중 갈등 때문에 그랬는데 조금 나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도 테마주가 바뀌지 않고 주도주에서 낙폭과대 중심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고 중국도 우리가 정부 부동산 관련주는 매일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국유화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또 중국 증시가 바닥을 좀 잡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 또 부동산 망한 회사 뭐 헝다부터 많잖아요. 그래서 규제 완화를 하고 있어요. 요 기사가 핵심이거든요. 요거 보시면은 부동산 규제 완화, 중국의 부동산이 완화가 된다면 철강주 올라갈 거고 건설주도 한번 움직일 수 있겠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 활기.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부동산 매일 오릅니다. 솔직히 청약 넣어보시면 경쟁률 매우 세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지방 미분양은 소화되고 있고 건설사는 우리가 분양만 되면 돈 버는 구조예요. 그리고 올해는 집을 많이 짓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 올해 반도체처럼 물량 공급 부족 이야기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방역 기간이 좀 길었고 경제 회복 촉진을 위해서 우리가 부동산 살리기를 나서고 있어요. 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생애 첫 주택교권 완화, 구매 제한 완화, 주택담보대출 인하, 부양책을 내놨으니까 당분간은 괜찮은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우리가 가장 효과적인 우리가 부양책이라고 보고 있어서 당분간 부동산 문제 때문에 중국이 크게 문제되진 않겠다. 이렇게 생각은 제가 들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우리나라도 한번 보시면 연초에 부동산 폭락한다고 했는데 올해만 뭐 50% 오른 데도 많고 송도 아파트도 많이 올랐고 지방 쪽도 이제 미분양 해소되고 있어요. 서울 쪽은 뭐 미분양 없고요. 그래서 뭐 이제 분양권 전매도 되다 보니까 우리 둔촌주공 분양받으신 분들은 정말 천운이 타고나셨죠? 12억에 분양받으신 분들은 뭐 18억, 19억 하니까 뭐 분양권 전매해도 되는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은. 하지만 물론 양도소득세는 내겠죠. 하지만 그때 정말 겁났고 미국이 폭락할 것 같고 금리가 너무 올라갈 것 같고 무서웠던 분들이 매수하신 분들 또 수익 난 거예요. 마치 올해 우리나라 주식시장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악재 때 기초 체력이 있다면 분명히 회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악재에 살아. 망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꼭 비교할 때 베네수엘라 비교하고 망한 나라 아르헨티나하고 비교하고 이러거든요.
잘 되는 나라, 미국은 얼마나 잘 되고 있나요? 지금도 우리나라도 잘 되는 나라예요. 베트남, 인도네시아 주가 끝없이 오릅니다. 거기하고 비교해야죠. 잘 되는 나라는 또 잘 됩니다. 달러가 아무리 강세라도. 우리나라도 그 정도는 되는 나라입니다. 부동산도 일본처럼 된다. 일본은 우리가 아파트 문화가 우리나라처럼 이게 발달되지 않고 중국하고도 달라요. 우리나라는 좁은 땅덩어리에 서울이라는 상징성이 또 있고 또 우리가 자재값이 많이 올린 것도 생각을 해줘야 돼요. 물가가 오른 거. 그래서 우리가 30년, 40년 동안 부동산도 오르락내리락 하는 과정에서 아, 이젠 폭락한다 했던 적이 많으실 거예요. 어르신들로. 근데 안 팔고 계속 갖고 있었으면 집 한 채가 어마어마한 금액이 됐죠. 옛날에 1,000원이 지금 1,000원이 아니죠.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부동산도 폭락보다는 어느 정도 유지될 것이라고 좀 보고 있고 건설사는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된다면 굉장히 괜찮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해외 쪽 수출이 많다든지 원전 설계 능력이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 특히 현대건설, 대우건설 같은 경우 탑픽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하면서 우리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물 한 잔만 먹겠습니다. 영상을 3번 이상씩 시청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정말로 외워야 될 내용이 많아요. 한 번만 선 안 됩니다. 섹터별로 정리를 해드려서. 불사조 유튜브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라오스 가 있는 동안에 많이 못 올려드렸는데 이런 영상 보세요. 무조건 기회, 무조건 시청, 3주 전 거, 4주 전 거, 미국 떨어진다. 다 그대로 되고 있고 AI 로봇 제약주도 올라갈 거 싹 정리해드려서 올려드린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뭐 72,000짜리 뭐 44,000 다 똑같아요. 요런 영상들을 쭉 보시고 이제부터는 제가 적극적으로 또 제가 라이브도 앞으로 좀 자주 하려고 하니까 많은 기대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우리가 에코프로부터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에코프로 BM이 의외로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하고 비교했을 때 많은 분들이 에코프로는 초전도체 관련주하고 달라요. 우리 뭐 에코프로, 뭐 초전도체, 맥신 관련주, 양자 컴퓨팅 많잖아요. 근데 초전도체 한번 보시면 파워로직스 그때 완전히 내려갔고 덕성 반등 조금 들어갔고 서원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요번에 또 전형적인 작전주 테마주잖아요. 그쵸? 서남 이런 종목들이. 그쵸? 근데 맥신 관련주는 이렇게 폭락하고 안 올라가죠. 휴비스, 보세요. 나인테크. 시원할 때 매수하면 바로 우리 반토막 난다는 거예요. 정동 인베스트먼트. 이런 기업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런 기업들 실적이 있는 기업이 아니에요. 아무리 전기 전도성이 높고 맥신도 처음에 혹했거든요. 제가. 꿈의 신소재, 반도체, 전자기기, 센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초전도체도 아니라고 하는데도 올라가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최근에 안 가고 있는 종목이 많다 보니까 뭐 챗GPT는 아직 실적 나온 경우는 또 드물어요. 그냥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에코프로는 올 한 해를 이끌었던 종목이고 제가 에코프로 설명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공매도 깡통 된다고 언제 이때 3고점 찍었다고 했을 때도 그랬어요. 했을 때도. 얼마나 많이 올랐나요? 그래서 이때 이만큼 오르고 나서 여기서 이제 떨어졌을 때 이동체 장이 구속되면서 했는데 아무 상관없다. 또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고 3고점 아니다. 어떻게 됐어요? 150만 원까지 바로 달려버리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단기간에 이제 조정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 당시 때. 그래서 그리고 다시 이게 떨어졌는데 막상 160만 원은 150만 원 찍고 89만 원이면 엄청 많이 손실이죠. 근데 최근에 아직 거래량이 없거든요. 에코프로 투자하신 분들은 여기서 만약에 오른다 할지라도 거래량 터져서 한 번에 급등해서 여기 매물대를 소화하지 않는다면 근데 한 가지 모멘텀이 있어요. 올해 최대의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IPO에 청신호가 켜졌죠. 한국거래소로부터 상방 예비심사 받는 와중에 대주주가 실형 선고 받았는데 불확실성이 제기되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예비 승인 발표했습니다. 발표 이제 해서 증권 신고서 준비 중이거든요. 에코프로가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면 52%. 어떤 분들은 이게 좋은 게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일단 모멘텀이 중요한 상황이고 최근에 기관 외국인이 크게 팔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주가 조정받았고 2차 전지 관련주가 우리가 리튬 가격이 떨어진 부분들이 있어요. 전기차 수요 감소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년엔 좋아질 거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예산안 합의 이슈에 따른 IRA 모멘텀 이런 저하 때문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투자 심리 영향이 있겠죠. 거래량이 없다는 것은 여기서 거래량 없이 110만 원 정도를 찍고 바로 치고 가지 못하면은 또 한 번 바닥을 요 구간, 요 라인 있죠. 요 밑에 라인이 올 수도 있어요. 요 밑에 라인. 그 100만 원 라인 다시 한번 깨서 다시 80만 원대가 올 수도 있는데 여 밑에 라인이 중요해요. 맨 처음에 올랐을 때 이 라인 있죠. 73만 원, 80만 원 이 라인을 지켜주고 가는 게 중요하고 가더라도 여기서 바로 못 가더라도 근데 만약에 무조건 여기서 올라갈 거야 생각하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는 게 거래량이 터지고 내려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에코프로는 의외로 지금 또 많은 분들이 투자는 안 하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에코프로만 보시는 분들이 있죠. 자, 주봉 20주선까지 내려왔는데 거래량이 아직까지 조금 적은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양봉은 나왔지만 하지만 여기서 빠지더라도 여기 이제 7, 80만 원 라인을 일방적으로 깨고 당장 내려가기는 좀 희박하다. 찍으면 또 반등 나오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도 있지만 에코프로 BM 있죠. 여기는 조금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은 사실 오름폭이 정말 신기한 게 지주회사가 더 오른 경우도 제가 처음 봤어요. 에코프로 BM을 많은 분들이 더 많이 투자하셨을 텐데 초반에는 근데 이거는 한번 보시면은 자 보통 이런 식으로 됐을 경우에 지금 이 자리에서 반등하면 또 크게 반등을 한 번에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월봉의 축이 있어요. 월봉 축 가격이 얼마냐면은 25만 원 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량 거래 터진 25만 원, 6만 원 전후를 찍고 제대로 반등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면 지금 이걸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매도 못합니다. 단기 반토막 났어요. 근데 그럼 바로 올라갈 걸 기대하고 막 한다는 것은 여기서 거래가 빵 터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27, 8만 원이 지지가 되고 급등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깨면은 25만 원대에서 다시 한번 자리 잡고 강하게 베팅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의 기회는 더 남아있을 것 같거든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가. 그래서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25, 6만 원대를 만약에 여기서 내려간다 했을 경우 한 번 더 사면 된다는 마음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 요 자리에서 단타 노리시는 분들은 딱 28만 원 손절까지 잡고 한번 쏘는 거 기대하는 그런 거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 움직일 때는 또 여기에 수급이 많이 몰리고 최근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또 외국인 기관들이 최근에는 또 이제 은근슬쩍 안 좋은 얘기 많이 안 합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외국인 기관이 팔아서 올라간 종목이 에코프로 BM이다 보니까 내려올 때 외국인 기관이 사다가 손절을 치면 공매도 환매수 하다가 손절을 치면 또 내려갈 수 있으니까 마음을 25만 원, 6만 원까지 여시되 바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많은 분들이 정말로 좋아하시는 포스코홀딩스 마찬가지예요. 저는 포스코홀딩스 말씀드릴 때 세계 철강 가격이 조정받는데 포스코홀딩스는 철강 밸류로 보면 안 돼요. 리튬주입니다. 왜? 예전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한번 보시면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제가 제일 세게 미쳤던 종목이에요. 제일 많이 올랐어요. 얘랑 포스코 DX 여기도 왜 많이 올랐냐면 이전 상장한다고 오르는 게 아니라 이전 상장해서 좋아질 것 같은 기업이 더 세게 오르는 거예요. LNF는 제가 수십 번 말씀드렸잖아요. LNF 언제부터 그렇게 말씀드렸냐면 영상 다 있거든요. 이때부터 아예 최고점부터 단 한 번도 LNF에 대해서는 비중을 줄이자고 말씀드렸어요. 33만 원일 때도 그랬고 여기 반등했을 때도 27만 원 때도 마찬가지고 이때 올랐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저는 이렇게 역배열로 가는 그 초입의 국면에 있는 종목이 심지어 여기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비중을 줄여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LNF 같은 경우는 넓게 보면 안 오른 종목이 아니라 그랬죠. 템버거에 터진 종목이에요. 한 5,000원에서 35만 원 갔기 때문에 그래서 거래 터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반등 시에 차라리 비중을 줄여서 다른 2차전지 쪽을 좀 보는 게 어떨까 싶고 포스코 홀딩스는 우리가 철강밸류밖에 안 된다. 그것도 그 말도 맞지만 결국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홀딩스, 퓨처엠 얼마나 많이 떨어졌어요. 움직일 땐 또 이런 게 많이 움직여요. 포스코 퓨처엠 여기 많이 떨어졌어요. 벌써 반절되려고 합니다.
포스코, 스틸리온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오를 때 많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는 단기간에 승부 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들고 길게 보세요. 내년 리튬 매출이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될 거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중국 그 환경규제, 철강업 쪽에 대해서 바닥을 다진다. 아까 그 부동산 관련 기사 보여드렸죠. 2차전지 소재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액이 잡힐 것으로 보고 있는데 7월에 준공된 포스코 클린메탈 가동이 시작되고 10월에 준공될 포스코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 아직 입에 좀 제가 읽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동 시작 후에 매출액이 발생될 것으로 보고 있고 리튬 매출액 영업이익은 내년부터 본격으로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내년 보고 한다는 것은 지금 당장 뭐 연말 모멘텀 요건 조금 약하죠. 그러면은 이럴 수가 있죠.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70만 원에 샀으면 벌써 손실이 커요. 70 몇만 원에 샀으면 60만 원에 사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사자. 그렇게 좋은 포스코 홀딩스 장기 투자라고 한다면 월봉 차트로 보면 거래가 터지고 연타석 거래가 터지지 못할 경우에는 쉬었다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쉬었을 때 포스코 홀딩스가 올 수 있는 가격이 일단 주봉 5주선은 깼어요. 그럼 주봉 10주선 그 다음에 일봉 61선이에요. 원칙적으로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 61선이 이탈되게 되면은 약간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61선. 아시겠죠? 그래서 단타로 하시는 분은 61선 이탈하면은 매도했다 다시 사시는 거고, 나는 모을 거야. 이거 어차피 떨어지면 살 건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일단은 사 두셨으면 뒀다가, 만약에 요 밑에 61선 깨고 요 121선을 오는지 안 오는지 체크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 같으면 예를 들어서 떨어질수록 줍줍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한 달에 한 번,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사줘야 돼요. 처음에 1000만 원 다 사고 100만 원 사봐야 단가 안 내려가요. 100만 원에 사면 그대로 100만 원입니다. 단가 100만 원 더 사도 1000만 원 사버리면 만 원에. 이해되셨죠? 그래서 떨어지든지 요 라인 깨면 요 밑에까지는 올 수 있어. 그래도 나는 모을 거야 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보자. 가격 볼 필요 없겠죠. 어차피 장기로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제가 에코프로 BM은 에코프로 갈 때 못 갔기 때문에 리튬 가격 하락도 있고 양극재 업체들이 2분기 실적이 또 되게 부진했단 말이에요. 근데 양극재 출하량은 늘어나고 있어요. 이쪽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삼성 SDI 고객사죠. 그래서 우리가 NMX라 그래요. 여기가 코발트가 포함되지 않은 양극재, 또 리튬 인산철이 2025년에 또 양산이 되는데 공격은 받고 있어요. 여기가 미리 다 반영된 거다, 비싸다, 너무 많이 올라.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장기적으로 본다기보다는 요번에 에코프로 BM이 여기서 바로 올라가면 또 위로 거래가 터질 수 있다 생각을 해주시고, 반토막 났기 때문에 바로 못 갈 경우에도 요 라인 있죠. 25만 원 라인 오면은 내가 한 번 더 사주면은 결국 회복될 수 있는 타이밍은 온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 요 부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최근에 이제 보면은 2차 전지안에서 특히 많이 올랐던 게 STX예요. 여기가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분할하긴 했지만 우리가 또 STX 그린로직스 물류 해운 분야에 또 집중하고, STX는 원자재 이쪽 광산 관련주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이게 우리가 이 부분을 보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요렇게 한번 급등을 하고 탑을 치고 내려온다 그랬죠. 주식이라는 게 요렇게 보면은 1억이 3억 됐다가 다시 1억 5천까지 됐다가 또 올랐다가 내려왔다가 1억이 10억이 넘게 됐어요. 저점이 얼마예요? 올해 저점이 3,000원이니까 가만히 들고 있으면 1억이 10억 됐죠. 그러니까 광산 관련주의 위력은 그 정도로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매각 관련주하고 광산 관련주 보면, 매각 관련주도 보면은 매각한다고, 지분 매각한다 그러고 무슨 광산 로봇 AI 한다 그러면 10배씩 오르더라고요. 실적 상관없어요. 하지만 지금부터는 제가 안 된다고 최근에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거래량이 이제 터졌고 이제 나눠졌어요. 매매할 때가. 그러니까 여기는 반등할 때마다 비중을 줄이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해되셨죠? 그래 조금 조심을 하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근데 그래서 2차 전지 안에서 제가 본다고 한다면 전기차 2차 전지 관련주는 괜찮다고 보고 있는 게 또 우리가
MS 오토텍. 여기가 이제 핫스탬핑 관련주로 실적이 제일 좋은 전기차 관련주이면서 자동차 부품주. 서현이화하고 비교된다 그랬죠. 아진산업하고 비교한다 그랬죠. 성우하이텍하고 비교할 종목이에요. MS 오토텍은 그 어떤 종목 찾더라도 MS 오토텍보다 현재 추세도 좋고 떨어지지도 않고 밑에서 대량거래 터졌고 하반기가 기대되는 실적, 또 명신산업 지분을 갖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전거점은 꼭 찍는다고 말씀드립니다. 요 위에 6,500원에서 7,000원. 그래서 요거는 항상 기대주다. 항상 기대하셔라. 그래서 비교할 자동차 부품주 안에는 경쟁 종목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전기차 중에 현대차 당연하죠. 현대모비스 당연한 종목이에요. 여기는. 그쵸?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광산 관련주다 하는 XTS 같은 거, 또 아니면은 로봇 AI처럼 꿈이 있는 종목, 예를 들어서 그런 기업은 LVMC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제 호재가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어떻게 본다면 이제 10월 달부터 호재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전기차 시장이 너무 커지고 있고, 또 전기차 충전소가 고속 충전이니까 정부 허가받아서 우리 경제 뉴스에서 봤잖아요. 제가 라오스 가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대형 마트가 너무 잘 되고 있고 한국의 이마트 CU를 꿈꾸고 있는 회사니까 아마 전고점은 쉽게 갈 거예요. 그래서 요 종목은 꼭 보셔라. MS 오토텍, 현대모비스까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로봇 AI가 이제 제가 이 쇼츠에도 올려드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가 셀바스 SK와 한번 보시면은 떨어지면 한 방에 상종 치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제가 시원한 종목을 보자면 시원할 때 사는 게 아니라 폭락하고 밑에 사는데 다시 폭등하고 떨어지면 다시 폭등하고 이런 경우도 희박해요. 계속 내려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올라갈 때만 사면 다음날 안 팔면 마이너스 20% 먹는다는 거예요. AI 의료 사업을 본격 확대하고 동사가 지분을 투자하고 AI 의료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이제 울트라 사이트하고 합작법인 설립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의료 AI 쪽에 대해 사업에 대해서 항상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라인을 확대한다. 이 부분 때문에 급등을 했지만 이렇게 많이 떨어지게 되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반등이 나왔을 때 이 거래가 좀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AI 관련주가 요번에 신고가 찍고 내려오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1,500원인데 만약에 마이너스 시작하더라도 플러스로 전환이 한번 된다고 하면 저는 비중을 좀 줄여주는 게 맞지 않을까. 셀바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AI 관련주 중에 이게 대장주예요. 거의. 그리고 레인보우죠. 많은 분들이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꿈꾸는 종목들도 많이 찾으실 거예요. 이거 1년 만에 지금 한 12배 오른 종목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급등하고 나서 바로 간 적이 없는 게 눈에 보이시죠? 그래서 2주 전 영상, 토요일 영상 보시면 이거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때 샀으면 24만원짜리 16만원입니다. 매일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급등을 했을 때는 매도를 치는 거예요. 특히 이렇게 급등하고 나서 연타석으로 더 급등하는 거는 수백 개 중에 하나입니다. 한 번 오르면 떨어져요. 대다수는. 한 번 오르면 떨어지거든요. 화장품주 제가 다 예시 들어드렸잖아요. 에이블 CNC 같은, 물론 다르겠지만 이런 종부터 보면은 급등을 하고 내려오고 급등하고 사면 내려오는 거예요. 한 방에 마이너스 20% 먹습니다. 올라갈 때 단타 치는 거예요. 단타는. 내려올 때는 반등을 노려서 헬스케어, 셀바스 헬스케어처럼 내려왔다 상치는 경우도 있지만 주구장창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요. 협동 로봇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많이 오른 거거든요. 근데 두산 로보틱스 상장되고 나면 이제 재료 노출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따상을 가든 따다상을 가든 우리가 삼성전자가 죄송합니다. 기침이 자꾸 나오네요. 자, 삼성전자가 올해 여기에 유상증 참여해서 1대 주주 됐잖아요. 15%. 그래서 로봇에 대한 대기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산업용 로봇에 협동 로봇이 주목돼서 이게 1등 기업이었는데 삼성전자 지분 효과로도 정말 많이 올랐어요.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사실 거의 안 나는데 기대감이에요. 그러니까 로봇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족 보행 로봇, 협동 로봇 뭐 이런 로봇들이 있잖아요. 특히 인간형 이족 보행 로봇 개발에 대해서 이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협동 로봇 뭐라 그러죠? 다족 보행 로봇 사업이 가시성이 되면서 중장기적 매출 기대감 높지만 지금은
반등을 만약에 한다면 저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18만원에서 19만원 사이에 오면은 비중을 딱 줄여주는 게 맞고 당분간 안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로봇 관련주 이렇게 말씀드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로봇 관련주도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보면은 제가 예전에도 로봇 관련주 계속 보면은 해성 이런 기업들 반등 치고 내려오는데 추세는 살려져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아시겠죠? 근데 요것도 상치고 내려왔죠. 여기서 바로 급등 못하면 이 밑에 내려가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두 번 상치고 이렇게 내려오는 기업들 중에 폴라리 오피스처럼 될 수 있는 종목. 이것도 엄청 올랐잖아요. 2주 전에 로봇 AI도 지금 하기 어려워요. 차트 좋고 수급 붙어서 샀더니 7,400원짜리 4,300원이면 또 순식간에 30몇 프로 마이너스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AI 오피스 소프트웨어, 폴라리 오피스 AI가 우리가 그 서버 오픈 때문에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순차적으로 업데이트 된다고 해서 그래서 오른 거예요. 그럼 이것도 반등시 비중 줄여야 되겠죠. 특히 많이 올랐던 게 엠노입니다. 여기도 지금 신통치 않잖아요. 깨면 안 돼요. 여기 67,000원 깨고 내려가면은 이 밑에 투자하신 분들은 초대박 나고 나는 싼 거 찍고 내려오는 종목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다시 올라가려면 최소 65,000원은 깨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소프트웨어 AI 관련주에 삼성 SDI에 개발 중인 이 소프트웨어 플랫폼에 올해 말 런칭한다고 해서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 SDS를 차라리 오랜만에 올라가는 종목이니까 여기는 예를 들어서 뭐 한번 사고 또 빠지고 하면 SDS가 정말 10년 만에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회사는 정말 좋잖아요. 여기를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AI 관련주 네이버 하나도 안 올랐어요. 카카오 물론 여기는 우리가 분할도 너무 많이 했고 지금 끝도 없어요. 카카오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아는 분들 여기 신용도 많으실 텐데 분명히 기회는 한번 오는데 여기를 깨서 그래요. 월봉 60에서 깨면 120에서는 어찌키는지 봐야 되는데 카카오가 사실 지난 정부 정책 수혜 주였었어요. 은행 되고 증권사 되고 뭐 다 됐잖아요. 엔터에 뭐 다 했어요. 그래서 카카오가 우리가 해외 쪽으로 진출을 하거든요. 카카오뱅크도 태국 쪽, 또 카카오 모빌리티는 베트남, 라오스 쪽 진출해요. 그래서 제가 LVMC 말씀드렸던 이유가 카카오 T가 이제 어떻게 본다면 해외 쪽으로 우리가 카카오 택시 같은 경우 또 진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외 쪽에서 활로를 뚫고 있다, 카카오가. 근데 카카오는 이 구간에서는 사실 만약에 오래 투자하시는 분들 손절 못해요. 그러면 그냥 신용이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들고만 가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AI 관련주가 정말 많은데 올라간 종목에 해당되진 않기 때문에 호난 테크놀로지도 요번에 올랐다가 다시 이 7만원 이탈되고 내려가면 여기도 이제는 주도주가 아닐 것 같아요. 엑셈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엑셈 이건 새롭게 뜬 종목이에요. 요거는 약간 움직임이 다릅니다. 유로메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만약에 지금 금요일에 4% 올랐는데 한 3만 예를 들어서 4,000원 이 구간 이탈되고 내려가면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 손절 나옵니다. 그래서 손절가 34,000원 잡고 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대감에 올라가는 로봇 같은 경우는 솔트룩스 고점 찍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반등시 줄여야 되겠죠. 딥노이드도 내가 이거 일단 10배 터졌어, 아니 6배 터졌어요. 그러면 내가 쭉 올라가는 과정에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이 걸릴 가능성도 5% 미만인데 고점 찍고 내려온다? 그럼 여기서 20에서 깼다? 반등씩 비중 줄여야 됩니다. 반등 안 하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DR텍도 좋다고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지금 이거 급등하고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DR텍이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이런 종목이든 보면 한번 오르게 내려오죠. 이렇게 더블 이상 치고 내려오고 나서 2차 상승하고 다시 이렇게 올라간 종목은 조정이 무조건 반절까지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다시 간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1차 상승 내려오고 2차, 3차까지 연결될 수 있는 종목들. 그게 이제 로봇이나 광산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신사업이나. 그래서 지금 이 가격에서는 단타 딱 잡고 떨어지면 손절 쳐야 됩니다. 당분간은. 아시겠죠? 수솔 로봇 뭐 있어요? 미래 컴퍼니 수솔 로봇 있었잖아요. 이것도 지금 안 되죠. 레보아이 출시하는데, 그래서 확 오른 다음에 내려오고 이렇게 내려온 다음에 확 올라서 전고점 찍잖아요. 차라리 확 올라서 더블 치고 내려와서 다시 한번 전고를 찍을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보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요거 비슷한 게 우리가 폴라리 오피스 이런 것들 2차 상승, 1차 내려왔다 2차 상승하는 거 한번 찾아보자.
또 뭐 DR텍 같이 1차 오른 다음에 내려온 다음에 더블 치고 또 1억이 3억 됐다가 1억 5천 됐다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보자. STX처럼 광산 관련주 이렇게 1차로 오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1억이 3억 됐다가 1억 5천 됐다가 올라갈 때는 한 3, 4일 오르고 내려올 때 주구장창, 다시 올라갈 땐 또 빠르게 전고점 이상 더블, 또 내려왔다가 또 전고점 더블, 뭐 이런 식으로 10배. 요런 걸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AI 로봇주 보니까 뭐 유진 로봇도 보면 로봇주, 이게 두산 로보티스 상장수혜주예요. 보면은 이런 애들, 에브리 뭐 이런 애들 실적 좋은데도 가다가 말았거든요. 로버스타, LG가 투자한 로버스타도 스맥이 많이 올랐어요. 스맥이. 차라리 스맥을 이렇게 오른 다음에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올라가면 매도 쳐야 됩니다. 이것도 21선에서 조금 한 달 뒤에 추세 만들어지면 스맥을 본다든지 이렇게 보면 돼. SPG가 다시 떴어요. SPG가 이런 자리에서 거래량 나오면서 뜨는 종목은 수십 개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하나의 축이 생겼거든요. SPG가 이제 한 38,000원 이탈 안 되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는 게 우리가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유리하실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 부분들 생각하고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바이오 주식도 다 똑같아요. 바이오 주식도. 제가 바이오 주식에서 그나마 좀 이 알테오젠을 제가 좋게 보고 있는데 올랐어요. 올랐는데도 왜 알테오젠은 그러면은 기대가 되느냐. 여기 스위스 쪽에 바이오 시밀러 회사 자회사 있죠. 분사 확정의 수혜를 좀 볼 것으로 보고 있고, 이제 산도즈라고 해요. 한 개 물질에 대한 제형 변경에 대한 기술 수출 과정에서 두 개 물질의 추가 옵션 계약을 했어요. 산도스가 이제 독립회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결국 파이프라인을 확장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파트너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 수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나온다. 그래서 분사통해서 글로벌 2위 바이오 시밀러 기업이 된 산도스의 공격적인 어떻게 보면 파이프라인에 대한 확보 전략이 파트너십을 맺은 알테오젠의 호재다. 그래서 알테오젠은 왜 그러냐면 이게 떨어지더라도 한 번에 안 죽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올라갈 때 대량 거래를 통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대량 거래를 통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 종목이 대량 거래를 통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기서 올라가더라도 거래 터지고 내려오더라도 내려오면은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을 매매할 때는 그냥 내가 수익 났더라도 이게 더 간다고 보면 한번 내려와서 다시 가겠지라고 생각한다면 차라리 한 마이너스 15% 20% 됐을 때 보자. 여기 한번 샀으면은 그러면 다시 추세 그려갈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JW 중해제약, JW 그리고 펩트론 이런 종목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알테오젠이 조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잠시만요. 지금 제가 이게 영상 찍고 있는데 지금 급한 전화가 온 것 같아서 잠시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테오젠 같은 기업들은 한 번에 안 죽을 가능성이 높다. 예전에 알테오젠이라든지 예전에 이제 이제 HLB 같은 기업들 제가 많이 했을 때가 있었어요. 이렇게 10배가 한 달 만에 올랐을 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호재가 나서 한 방에 뜰 가능성이 있으니까 알테오젠도 그 대신 이 종목을 오늘 사서 짤짤이 패턴으로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손절가를 굉장히 짧게 잡아야 돼요. 한 번에 많이 올라서 빠졌다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한번 사고 다시 한번 5일선, 11선 이격 줄여주고 한 번 더 사고 좀 기다렸다가 한 번 더 사고 해서 우상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종목이 또 알테오젠이다. 대량 거래 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안 하면 여기서도 짤짤이만 해야 되거든요. 여기 이 알테오젠에서도. 그리고 좀 안전한 바닥주 보시는 분들은 휴재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휴재. 바닥에서 움직이니까. 여기서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이 밑에 라인이 있거든요. 여기도 이제 보톡스 필러 쪽에 대해서는 휴몬스하고 다 괜찮은 기업이에요.
휴온스도 제가 좀 올라있는 종목 안에서는 좋게 보는 기업인데 고점에서 머물고 있는 시간이 좀 많아서 바로 못 치고 가면 61선, 120선 이격 좀 좁혀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주도주입니다. 그럼 바닥주는 뭐가 있을까요? 이제 종근당 같은 기업 신고가 한번 찍었죠. 여기도 가능성이 있어요. 종근당, 삼진제약 이런 기업들이 바닥 제약바이오, 대화제약 여기도 우리가 월봉 보시면은 좋은 내용들 기업 설명 정말 많이 드렸으니까 월봉상으로 대한 유팜도 있어요. 이게 한번 오르면 100%씩 오르는데 이것도 영업이익이 좋고 부채도 없고 한번 호재가 나오면 거래가 없어서 한 번에 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기업들 한 번 오르면 20% 오릅니다. 대한 유팜 같은 기업들. 또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종목이 HLB인데 HLB는 거래량이 좀 확 터졌을 때 34,000원 거래가 확 터지면 이제 내년에 NDA가 있기 때문에 이게 FDA 승인이 되게 되면 한번 세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34,000원 기억해 주시고 이해되셨죠? 그리고 또 많이 있어요. 제테마 실적 좀 나오는 거 기대감 있는 거 제테마 요것도 추세가 이탈이 확 안 되면은 관종으로 항상 넣어 놓으실 종목. 그 다음 JVM 이거 실적 좋은데 조정 좀 많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26,000원인데 빠지더라도 한 24,000원 정도에서 6,000원 살 것 같거든요. 그럼 모아놨다가 한번 튕길 때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보고 있어요. 요런 거. 그래서 대한유팜까지. 셀트리온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현재 트렌드에 맞지가 않는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예전부터 갖고 계신 분들은 괜찮아요. 어쩔 수 없어요. 카카오나 다름없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그렇고 합병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수는 없습니다. 예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셀트리온은 코로나 때 수혜를 좀 봤던 종목이고 월봉상으로 좀 약간 답답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물론 예전에는 셀트리온이 황제주였죠. 그러니까 셀트리온은 좀 기다리시면 회복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추가적으로 넣기에는 신저가를 찍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원에서 신저가 잘 찍지는 않거든요. 한미사이언스 여기도 다 좀 이렇게 답답하긴 하지만 실적은 나와요. 한미약품하고 여기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종목 안에서만 바이오를 보시더라도 충분하다 좀 말씀드리겠고 HK 이노엔은 또 말씀드리고 많이 올랐어요. 제가 딱 하나 보자고 말씀드렸죠. HK 이노엔. 왜? 이거는 꾸준히 올라가는 종목이고 여기 최대 주주가 한국콜마인데 콜마 조정 나왔을 때 이 관종 등록해 놓으세요. 콜마. 여기가 화장품주 안에서는 저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빠진다?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이 밑에 라인 오면은 봐야 돼요. 지지라인이 어디예요? 얘가 보면은 한 45,000원에서 7,000원이죠. 여기 오게 되면은 다시 추세 그려갈 종목으로 보고 있는데 이거 자회사가 HK 이노엔이니까 탄탄한 모회사까지 있다. 그래서 HK 이노엔까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 쪽은 우리가 삼성전자라든지 이제 보면은 제가 단호하게 좀 말씀드려 보면 삼성전자가 이미 여기 깨면 안 되는 자리를 깼거든요. 미국 증시도 좀 더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코스피 코스닥이 조금 더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삼성전자가 여기서 대량 거래로 급등했죠. HBM 호재로. 그러면 다시 한번 이 가격을 터치할 가능성이 있어요. 66,000원. 그리고 만약에 지수가 조정 나오면 64,000원. 요 라인을 찍고 다시 우상향하게 된다면 오히려 그때가 더 나을 수 있고 막 내려가면 큰일 나거든요. 근데 지금 이 가격에서는 반등이 세게 나와서 대량 거래로 예를 들어서 7만 한 1,000원을 회복해 준다 그러면은 이 밑에 안 가는 건데 그게 아닐 경우에 지수 조정 나왔을 때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 휴장도 길고 좀 매도가 나오게 된다면 요 밑에까지도 갈 수도 있다. 근데 반도체 워낙 골드만삭스라든지 외국계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높게 잡아가지고 빠지더라도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HBM3 때문에 그러거든요.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의미 있는 라인을 아직은 안 깨고 있어요. 그럼 11만원, 12만원에서 무조건 사야 되는 가격으로 지금 포진되어 있는데 여기서 한번 지수가 빠져서 요 밑에 예를 들어서 11만원 한번 깬다든지 요렇게 하고 나서 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같이 좀 두고 보셨으면 좋겠고 나머지 반도체는 차량용 반도체 넥스트 칩도 지금 어떻게 보면 계속 신고가 찍고 막 내려오고 오를 때 질름 떨어지죠. 그쵸? 벅산 하이메탈 지금 보면 안 가고 있어요. 이오테크닉스가 고점 찍고 막 내려가는 흐름이라서 반등시 이거 비중 줄여야 됩니다. 이것도 일단은
거래 없이 빠졌지만 여기서 오르게 되면 반등시 비중 줄여주고 다시 밑에 라인을 잡아본다든지 DDR5는 가지를 않아요. 이것도 막 내려가고 있고 HPSP도 그렇더라고요. 여기도 안 가고 있더라고요. 하나마이크론도 좀 되는 듯 싶더니 이게 또 추세를 깨고 있어요. 거래 죽으면서.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다시 가더라도 반등시 아주 크게 못 올라가면 대량 거래 안 나온 비중을 좀 줄이고 나머지 ISC 같은 기업들도 그렇고 지금 많이 빠지긴 했는데 보시면은 급등할 때 서너 번 오를 때 사면 내려옵니다. 제가 반도체 지수 올라갈 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단타 구간이라고 장기 투자 구간이 아니라 그러니까 매물이 쌓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스페타시스도 여기하고 STI가 정말 좋은 기업인데 좋아요. 하지만 STI 말씀드리고 어떻게 됐어요? 30% 이상이 급등이 들어갔죠. 하나 본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라인을 깨면 지수가 조정 나와서 STI도 깨고 24,000원대 깨고 이스페타시스 여기서 추가적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또 이게 지금 많이 올라서 단기간에 그래서 23,000원 올 수도 있어요. 지수가 조정 나왔을 때 이렇게 내려온 게 역배열 걸리면은.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편입할 가격은 아니고 내년을 보시는 분들은 한 달 정도 있다가 밑에 바닥을 잡는 가격 이후에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근데 이게 이 정도면은 나머지 종목은 어떻게 됐겠어요? 반도체 신저가가 수룩합니다. 장비주든 우리가 부품주든 소재주든. 그래서 자율주행 제가 DY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비메모리 반도체 이런 것들 한번 반등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이제 또 상치고 내려왔고 실적 괜찮기 때문에 나무가가 사실 모아가기에는 전 좋다고 봐요. 오히려 차라리 대량 거래 들어온 다음에 이렇게 빠졌는데 호재들이 많은데 못 갔다? 이스페타시스랑 나무가는 항상 비교를 하면서 두 종목 같이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나무가는 큰 수익이 났고 이스페타시스가 큰 수익이 났는데 이렇게 많이 올라갈 줄은 몰랐어요. 저도. 근데 가기 전에 이 이스페타시스도 이렇게 힘든 구간이 있는 게 보이시죠? 신저가 찍고 나무가도 그런 구간이다. 월봉상으로 제가 봤을 땐 나무가 지금 적극적으로 편입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율주행이든 우리가 뭐 증강현실이든 이런 쪽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많이 있으신 분들은 이 밑에 내려왔지만 모아갈 수 있다. 12,000원 되면 정말 좋은 가격이거든요. 12,000원 초반이라면. 그래서 이 위에 샀다 할지라도 들고 가시면 금세 회복할 종목으로 보고 있는 요 종목은 하나 말씀드릴게요. 비메모리 반도체, 자율주행 관련주, 가상현실, 증강현실 관련 중에 실적 좋은 거. 이해되셨죠? 물 한 잔만 먹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엄지! 그리고 댓글까지 좀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좀 조급해지네요. 너무 할 게 많이 남아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현대차 한번 볼게요. 현대차. 제가 이 현대차 관련주 중에 보는 게 현대모비스, 예전에는 성화텍, 서현이 다 했었고 한국 무브넥스 했었었고 많아요. 근데 지금 MS 오토텍 집중 좀 하고 있잖아요. 현대모비스하고 현대차하고 LVMC 홀딩스하고. 왜 그러냐면 현대차가 인도차이나 반도 있죠. 인도네시아를 1년 만에 1위를 달성했는데 이 기사를 보면 이거를 그냥 넘길 일이 아니라 아이오닉5예요. 근데 제가 라오스를 다녀왔잖아요. 엄청 잘 나가요. 아이오닉5하고 EV6가. 그러니까 정말로 대박인 게 이 원래 현대차가 점유율이 19%였거든요. 이 우링이라는 기업이 78%였고 근데 현대차가 56%가 되고 이 우링이라는 게 28%가 됐어요. 전기차 인도네시아 판매량 전체 1위입니다. 그리고 내연기관차도 6위로 올라섰어요. 현대차가 베트남은 1, 2위 다툽니다. 라오스는 1등이에요. 현대차 기아가. 결국은 이제 전기차 하면 세계 최고 넘버1이 되고 있는 게 전기 수소차. 일본은 전기차는 현대차 못 따라옵니다. 그래서 도요타 사실 시총하고 현대차 기아차 시총 영업이익 비슷해요. 근데 도요타가 이제 우리나라가 삼성전자가 소니 제쳐버렸죠. 현대차 기아가 도요타 되실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IRA 법안 같은 걸 왜 저렇게 내겠어요. 현대차 잘 나가는 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지금 보니까 공장도 짓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치사한 거죠. 그래서 현대차 출시 전기차 시장 1위 점유율 56.5% 압도적. 일본차 지금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라오스 갔을 때 제가 항상 영상 올려드리잖아요. 현대차도 매우 좋고
크게 한번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또 LVMC로 보고 있는 게 여기 영상 어제 올려놨습니다. 여기 EV6 아이오닉 5뿐만 아니라 전기차 충전소까지 제가 다 눈으로 확인했고 콜택시 부르면 10대 중에 7대가 전기차가 와요. 우리나라처럼 아파트 문화가 아니다 보니까 의외로 전기차 시장이 좀 더 빨리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주 현대차는 저는 미국도 괜찮지만 동남아 시장, 중국을 철수하고 그리고 현대차 2년 전에 제가 이때 고점이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요거 엄청 먹었어요. 현대모비스하고 단타라고. 근데 그게 제가 이때 7만원대부터 현대차 했던 사람이거든요. 미친 듯이 했었어요. 막 세게. 근데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지금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기업 사상최대 실적이 나오는데도 2년 동안 이렇게 조정을 받았어요. 그쵸? 근데 지금 새로운 먹거리 인도네시아에 공장을 짓고 있고 1위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동남아 시장에서. 다시 한번 뚫고 28만원 넘어간다고 보고 있어요. 현대차는. 그래서 현대차 기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계속 좋다고 보고 있고 LG전자는 우리가 여기는 뭐예요? 새롭게 먹거리. 예전에 LG전자야말로 지금 포스코홀딩스하고 똑같았어요. 이게 상쳤던 기업이에요. 이거 월봉입니다. 그러면 이런 기업들이 애플카 이슈 나오고 이 전기차 부품주, 자동차 부품주로 이제 나서는 거 아니에요. LG전자 가전쪽 세계 1위고 우리나라가 왜 저평가 세계 1위에서 현대차 보유하고 있고 LG전자 보유하고 있고 삼성전자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H&M 같은 세계 최대 해운 여기 일부러 공매도 때려서 싸게 우리 인수해 가려고 현금 14조 기업을 이렇게 누르고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현대제철 여기도 얼마나 좋은 기업인가. 철강주 제가 좋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세게 올라가고 있죠. 이제 올라가잖아요. 화면철강 오른다고 말씀드렸더니 하루 만에 또 급등 들어갔죠. 대량거래 나오면서 철강주 보자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현대차 관련주 꼭 보시고 현대모비스 탑픽 27만원까지 꼭 보셨으면 좋고 MS 오토텍 요거는 우리가 테슬라 관련 자동차 부품주 중에 서현이와 아진사로 비교했을 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좋으니까 요거는 올라가면 꼭 보셔야 돼요. 그리고 LVMC 홀딩스는 월봉 보시면은 제가 요번에 라오스 가서 제대로 탐방을 하고 왔는데 그 영상 하나씩 올려드릴 거예요.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직접 가서 알아갖고 온 거예요. 지금 여기에 미처 공개 못하는 내용들도 많은데 멤버십에서는 매일같이 자세하게 공개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제가 많이 거의 다 말씀드리죠. 근데 LVMC 홀딩스가 두 가지 전략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2,350원대, 400원대 여기 오면 적극적으로 보시고 또 2,450원 뚫고 올라가면 더 강하게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조정 이제 기간 조정 끝났고 보니까 한 달 내내 떨어진 거 여기 2,500원까지 가는데 장중 5.7% 오르는데 10분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월봉을 보시면 코로나 때 셧다운을 내서 동남아 시장이 구매력이 떨어졌었어요. 왜? 동남아 시장은 관광 수입이 안 되면 돈을 못 벌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라오스 갔다 오니까 완전히 살아나고 있고 연말 되면은 여행을 동남아로 가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러면 이제 리오프닝 본격화되면서 전기차 시대가 개화가 됐을 때 최대 수혜주예요. 라오스에서. 그리고 베트남에서는 트럭 판매 2위 하고 있고 그리고 다음 달 다다음 달부터 해서 우리가 유통사업 라오스에 있는 마트 중에 코콕마트가 제일 잘 됩니다. 제일 큰 마트예요. 근데 그거를 무료로 배달까지 해주고 집까지 모셔다 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EV 뚝뚝 같은 경우도 거기에 명물이 됐어요. 그래서 그 기사가 여기 나왔으니까 국민기업에서 글로벌 시장으로 인도차이나 은행은 라오스 민간은행 1위 은행 맞아요. QR로 결제하고 온 오프라인 유통사업까지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럼 이런 재료가 있는 기업 주가가 조정이 더블을 치고 조정이 나온 기업 그쵸? 주가가 더블을 치고 조정이 나왔잖아요. 근데 나올 호재들이 너무 많잖아요. 심지어 광산도 회사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언젠지는 모르지만 이미 한다 그러고 갑자기 할 수도 있죠. 하면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그날로 뭐 급등하겠죠. KR모터스 매각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최근에 추세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LVMC가 호재가 나오게 되면 저는 이제 DR텍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상한가 갔다 더블 치고 내려와서 다시 더블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어요. 폴라리 오피스 다 이런 식으로 제가 유사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좋다고 했던 기업이에요. AI 로봇이든 광산이든 보시면 세 더블 치고 내려와서 반토막 났다가 다시 전고점 강하게 뚫고 올라가 버리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LVMC 홀딩스는 뭐 2,350원에 400원 여기 만약에 오면은 정말 좋은 기회고 안 오고 다시 올라가서 2,450원 돌파해서 올라가면 그때는 강하게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전고점은 강하게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런 기업들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건설주는 그냥 대우건설 너무 제가 말씀드렸어요. 떨어지더라도 거래량이 없고 회사가 매우 좋아지면서 박스권을 그려가면서 아직 안 올랐습니다. 오르게 되면은 우리가 한번 급등 들어가면은 그때 또 사면 떨어져요. 건설주 중에 삼성 엔지니어링을 제가 최근에 3년 내내 말씀드렸던 종목이 삼성 엔지니어링이에요. 어떻게 됐어요? 이제 조정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계속 떨어지죠.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이 종목이? 삼성 엔지니어링이. 그리고 LVMC 홀딩스는 대우건설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 말도 안 되는 밸류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국내 GS건설 수혜를 볼 수 있고 분양은 잘 될 거고 서울은 지방 미분양 해소되고 있고 해외 쪽 원전 수출하고 그러니까 저는 7,000원에서 이상까지는 빠르게 도달될 거로 보고 있어요. 중국 부동산 살아나게 된다면 철강 살아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현대건설, 대우건설 같이 보셔라. SY는 이미 말씀드리고 급등이 들어갔기 때문에 격산하고 그쵸? 나머지 건설주는 다 우크라이나 재건으로 올라가요. 재건으로. 삼부토건 이런 애들 위험합니다. 이제는 여기는. 그러니까 DY 파워 정도 바닥 뭐 진성TC, HD, 현대인프라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됐습니다. 그리고 뭐 대현 한번 보시겠어요? 대현? 요거 한번 보세요. 의류주는 한세실업하고 이거 두 개 보는데 요거는 추세를 그렸어요. 근데 FNF도 엄청 떨어져 있거든요. 이거 슬슬 추세 만들고 있죠. 의류주 중에 밸류 측면 공구음원은 비싸고 제일 싼 게 얘예요. 얘. 그래서 대현이 만약에 여기서 강하게 2,200원을 뚫고 올라가면 현재 구간에서 2,180원 뚫고 올라가면 꼭 보셔야 됩니다. 항상 바닥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이 올라가면 20%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보고 있어요. 됐죠? 자, 오늘도 정말 많은 제약바이오, AI, 또 이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이제 댓글 이벤트. 아시겠죠? 댓글로 내 종목은 무조건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종목 이름과 이유를 간단하게 성의껏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선정을 해서 한번 분석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멤버십 가입은 010-9152-5453으로 문자로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더 멤버십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기법 강의 한 강만 들어도 엄청 좋아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멤버십 가입 버튼이 있으니까 여기 그 어떤 데도 비교할 수 없다. 배움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많이 알려드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계시니까 멤버십 가입까지 해보시고 불사조 오늘 영상 3번 정도 보세요. 오늘은 1시간 10분 내로 끊었는데 영상 하나하나 불사조 종목 분석부터 해서 올려놓으니까 보시고 도움됐다. 너무 길어서 제가 죄송하거든요. 대신 불사조, 삼성전자, 불사조,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많이 검색해 주시고 제가 영상을 쪼개서 올리게 되면 많은 분들도 불편하세요. 그래서 하나로 딱 보시기 좋게끔 일부러 올려드리는 거다. 그리고 이거 편집도 아닙니다. 다 제가 주요 내용을 외워서 하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공부 열심히 하고 준비 많이 하니까 오늘 그냥 가지 마시고 종목 이름 댓글 말고도 불사조 너무 수고했다. 이런 따뜻한 댓글 하나가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되고 이거는 무료 방송이다 말씀을 드릴게요. 수고 많으셨고 항상 건강하시고 사랑합니다.